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청약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럭 과천 제이드자이 기관 추천 이 내용이 좀 늦었는데요. 예, 오늘 이거 기관 추천에 관해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추천 그 특별 공급 관련해서는 제가 이 내용은 앞에서 계속 달았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S9블록에서 일단 공급이 되고요.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천에 대한 일정이나 뭐 신혼희망타운들 그리고 지금 일반 분양도 이제 조만간 시작할 거예요. 제가 내용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공고 전이지만 미리 그거 보고 이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국민임대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다뤘고요. 이제 제가 섹타별로 할 겁니다. 섹타별로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계속 그 채널 이제 구독하시고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내용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어쨌든 오늘 그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내용이고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이쪽은 보시면은 한 647가구가 과천 제이드자에 이제 공급이 될 거고요. 한 25층 규모로 건축 예정이고 오늘 다룰 내용은 요 놈입니다. 기관 추천. 기관 추천. 요놈 그 97세대가 나오는데 자, 기관 추천은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이 되는지 좀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세대 중에서 이제 기관 추천 세대입니다. 참고로 이제 기간 추천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이나 이제 신혼부부 이런 내용들에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 좀 구체적으로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기간 추천 여러분들은 일반 공급분도 한번 확인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전에 다뤘던 내용들이고 평당 2,100만원 전후로 예상되는데 일단 이거보다 낮으면 더 좋다는 거죠. 낮으면 더 좋을 거고 낮게 나왔으면 좀 바람이고요. 그게 또 공공분양의 장점이니까요. 공급 예정 세대는 97세대로 해서 제가 이제 평당 2,100만원 정도 좀 전용률 75% 감안했을 때 사구에 20평형 정도는 한 4억 4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24평형 5구 B타입은 한 5억 4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 시간에 다뤘으니까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기간 추천도 물론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별도 영상 다뤄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다음부터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계산하실 때 따지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도 주택이 있어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기관 추천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기관 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 국가유공자 쪽에 좀 배당이 좀 많이 좀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공고문 같은 데 보면 이런 기록이 써 있어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해서 입주자 저축은 필요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대상자들 여기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6개월 경과돼야 된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공공분양에서 기간 추천 이제 대상자들 중에서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철거민 등은 굳이 그러니까 저축 통장이 뭐 있어도 되는데 굳이 없어도 크게 개의치 않고 일단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장 그 외에 다른 대상자들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장기 보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 기능인, 뭐 중소기업 근로자 이거 좀 제가 눈여겨 보세요. 공무원들은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전이 되잖아요. 뭐 청사 같은 거. 그랬을 때 이제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뭐 그런 거고요. 의사상자. 요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니까 직업 외의 일로 이렇게 누구 구해주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납부 피해자, 뭐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 기관 추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뒤에 조금 제가 설명 더 덧붙였으니까요. 그리고 봅시다. 이제 일단 기관 추천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청약 신청.
자, 자격 요건을 갖춘 분 중에서 일단 자격이 되셔야겠죠? 기간 추천. 자,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려네요.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 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서조항, 거주 요건 등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핵심은요, 기간 추천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이루어져요. 예, 보통. 다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다 결정이 돼요. 당첨되신 분도 결정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거는 먼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아마 이게 좀 유용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하느냐. 제가 이제 오늘 장애인도 문의 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걸 좀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장애인에서 이제 기간 추천 신청을 한다 이러면은 일단은 이제 좀 순위를 이런 식으로 좀 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관별로. 그건 기관장이 이제 좀 따지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도 보고, 그리고 신청자의 이제 무주택 기간,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장애인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보고, 세대원 구성 요건이나 65세 이상인 장애인이냐, 또 예를 들어서 과천이면은 과천시 거주 기간이 얼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기관들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청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청약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미리 다 결정이 나요. 우리 이제 그 공고문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청약 신청 그 기간이 있어요. 이때 청약 신청을 하셔야 돼요.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당첨이 선정됐다고 해서 청약 신청을 안 하면은 그 신청 안 한 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이 돼도 청약 신청 기간에는 청약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공고문 기준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제 요 채널 계속 이제 구독하고 보시다 보면은 그때그때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공고문이 나와도 이제 그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선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약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당첨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청약 신청을 하되, 이제 신청자뿐만 아니고 어쨌든 당첨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 세대에 이제 속한 분은 다른 특별 공급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중복 신청이 안 돼요. 예, 중복 신청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써있듯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신청이나 일반 신청. 왜냐하면 벌써 당첨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신청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기관 추천에서도 이제 예비 대상자가 또 나와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통보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예비 당첨자이기 때문에 이제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반 공급에, 그러니까 해당 자격이 되면은 중복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적격으로 신청을 안 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예비 당첨자한테 이제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 당첨이 될 때는 일반 공급 이제 신청을 일단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비 당첨자로 이렇게 선정된 분이나 만약에 이제 이런 특별 공급 또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은 미분양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하고 합쳐서 같이 이제 한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미분양 됐을 때 얘기고, 이게 만약에 100% 다 접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신청 기관이 어디냐? 제가 일단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해당 시군구 있잖아요. 시군구에 장애인 복지과가 있어요. 과천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장애인 복지과. 이쪽에다가 한번 연락을 이제 하시면 돼요. 복지과에. 그리고 국고유공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훈 대상자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918 민주유공자 이런 건 국가보훈처 서울 남부
보훈지청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쪽에다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 10년 이상 뭐 장기 복무 군인은 이제 요게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뭐 국방부 복지사업운영과 이런 쪽에 이제 신청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뭐 체육 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 예.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후에 회사가 뭐 중소기업인지 애매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중소기업청. 어쨌든 이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기관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뭐 연결해서 좀 알려주실 거고, 이걸 또 신청을 받는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미리 이제 알아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철거민 같은 경우는 해당 시, 뭐 군이면 군이 되겠죠. 이제 그런 쪽에다가 좀 일단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 뭐 하나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납북 피해자는 뭐 이제 통일부 이런 데 이제 신청을 하라는 거고요. 뭐 우수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뭐 교육복지부, 뭐 우수 기능인,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데가 어쨌든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좀 가장 관심 깊게 이거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많고, 예, 이렇게 중소기업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먼저 이런 기관 추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받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일반 분양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청약 전략을 한번 제가 다룰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사상자 이런 경우에는 뭐 시나 이런 데 보건복지과가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문의하시면 되고,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뭐 의사자란 뭐 직무에 이제 구조행위를 하다가 뭐 사망하거나, 또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또 의상자는 또 이제 직무에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정된 분들도 일단 기관 추천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기관 추천은 그러니까 모집 공고 전에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달아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공공분야, 이제 청약 전략. 물론 이제 과천 제이드자이도 포함되지만은 모든 이제 공공분야에 적용됩니다. 예, 제가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이드자이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건 제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별도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과천도 있지만은 송파도 나와요. 근데 송파는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같은 건 안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알아야겠죠. 알아야지 이제 내가 요거를 좀 전략을 짜든지 하겠죠. 그거는 뭐 별도로 다루겠지만은 제가 공공분양, 특히 이제 이 청약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거 알아두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좀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청약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